수준 관계없어요. 일단 안 봅니다. 안 보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그러면 결국 국민건강보험 그러면 온 국민 다 대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5세 이상 어린은요 노인이지만 또 64세 이하인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요즘은 초록 치매라 해서 40세에도 초록 치매가 와요. 그래서 나이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이 1순위이지만 나이는 어려. 그래도 노인성 질환이 의심스러워. 그러면 신청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여 대상은 이렇게 쭉 뭐 치매, 중풍, 파킨슨 다 돼요.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은 6등급이 아니라 1, 2, 3등급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구별하면은 1등급은 와상, 완전 누워 계시는 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자, 두 번째 2등급은 현마비나 치매 중증으로서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자,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 자, 외출, 신변 처리가 대소변 같은 거예요. 이런 도움이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이 3등급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역적 특성으로 봤을 때 시설에 입소하려면 거의 1등급이셔야 돼요. 2등급, 3등급이 일단은 밀려요. 그만큼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해요. 네.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치매 환자셨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여기 받으셨어. 근데 아버님이 동장 출신이신데요. 동장님 출신인데, 아버님도 자, 동장님 출신이신데 다른 거 다 돼요. 옷수업 튀시고 점수 계산하시고 용돈 받으시면 용돈 기입장 쓰시고 다 하신데 뭐가 안 되냐? 대소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미치겠다. 어떤 때는 아버님이 날 속이는 것 같으대요. 어머니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되는데 말 다 하고 누가 오면 인사하고 식사 다 하시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치매예요? 예, 대소변 치매. 내 맘대로 뭐 조절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버님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저귀 담당이에요. 제가 기저귀 사다가 날로 그랬는데 뭐가 이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꾸 이제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급여는 집에서 요 정도 부담해. 1등급은 거의 와상 상태죠. 이 정도 본인 부담한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시설에 가면 250만 원 내낼 거를 본인이 이 정도 부담한다는 거예요. 3등급이 요 정도. 본인이 이걸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20%. 그러니까 아까 말 요 정도 급여만 내면은 예전에는 장기 요양보험이 없었을 때는 월 한 200, 250 부담해야 될 거를 지금은 요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세 개 부담해서 국가하고 시가 부담하고 하나만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외에 이제 요런 거 이제 본인이 부담.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처음에 들어갈 때 캐비넷 사용료 내고 생일 때 한 10만 원 내서 다 같이 떡 싸먹고 이런 비용 같은. 그러니까 기본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많더라고요. 나머지는 이게 본인 20% 나머지 80%를 뭐예요? 지자체와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장기 요양 신청을 하는 게 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해요. 여기다가 장기 요양 등급받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하시게 되면 조사원이 나와요. 조사원이 나오는데 조사원 질문지가 이만해요. 맨 처음에는 등급 잘 받는데 요즘은 등급이 잘 안 나와요. 왜? 하도 어르신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거짓말 하시다 걸리신 거예요. 제대로 걸리신 거예요. 야, 저는 이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버님이 알았대. 알았대. 걱정하지 말을 해요. 근데 어머님이 얘기 듣기로는 뭐냐, 어디 가서 어머님들 저기 막 이런 복지관 가니까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무조건 못한다 그래라. 그래야 등급 나온다. 자, 아버님이 제 말을 듣겠어요? 어머님 말씀을 듣겠어요? 어머니 말 듣죠. 어머니 말 듣죠. 그러니까 아버님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라는 제 말이 물 건너갔고 어머님이 하시는 무조건 못한다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좀 오래 누워 계셔서 여기 이제 그 욕창 있죠. 욕창 전조 증상. 빨갛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빨개요. 여기하고 복숭아뼈 여기가 이제 빨갛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시고 요건 이제 등급이 나왔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소변 못 가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발빨리 움직이는 게 아버지 딱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치매에 대해 설명드리겠지만 반복적인 행동. 이유가 불명하지 못한 반복적인 행동이 보여요. 자, 우리가 이제 아버님이 아들이 앉아있습니다. 이제 제 남편이 앉아있으면 남편 이름이 완재예요. 완재야 여름에 언제 휴가 오냐? 그러니까 애기 아빠한테 고지식 하니까 아버지 아직 잘 몰라요. 7월 8월 정확하지 않아요. 한 10분 있다 아버님 또 물어봐요. 여름 휴가 언제냐? 아니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7월 8월. 그러니까 내가 옆으로 수시면서 정리아빠 이게 애기 이름이 정민이에요. 애 이름이 정리아빠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써도 그렇게 알려드리라고. 그게 막상 그 날짜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걸 뭘 따지게 되니 야 그때 안 올지도 몰라. 상관없어. 그 다음에 아버님 또 물어봐요. 완자야 이거 거짓말 같지만 반복돼요. 완자야 너 여름휴가 언제 할 아버지 7월 12일부터 18일. 그러니까 아버님 일어나서 달리기 적으세요. 7월 12일 18일 완제 휴가. 나중에 아버님이 기억도 못하세요. 또 하나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셔요. 세고는 지갑에 넣어요. TV 보시다가 다시 또 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걸 그렇게 못 보시고 그냥 전후인데 의심 많아서 그게 의심 많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행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왜 치매 환자들이 밥 금방 먹어도 또 배고프다.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9시에 밥을 먹었어. 근데 좀 헛헛해. 근데 시계를 보니까 12시 아직 안 됐어. 근데 내가 아까 밥 먹은 게 기억하기 때문에 아니 조금만 기다렸다 점심 먹지 뭐. 이게 된다고. 근데 어르신들은 치매 환자는 내가 배가 고파. 아침에 9시 밥 먹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는 밥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런 행동. 그러시면서도 전화 오게 되면 다 받고. 고스톱해서 점수에서 어머니보다 더 잘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영감탱이가 나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싼다고. 그때는 그렇게 잘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머니 그게 계산도. 계산도 잘하고 누가 오면 용돈도 계산.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이었었어요. 돈 계산이 칼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이게 이상한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린 게 뭐가 걸렸냐. 자, 어머니 말씀을 듣죠. 아버님 아까 청각장애 있던 거 했잖아요.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는 없어요. 있던 거 정도는. 자, 조사원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문자로 며칠 전에 야 조사원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며칠 후에 온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 야 며칠 온다더라. 휴가 내서 내가 갔어요. 가서 조사원이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요. 아버님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끄딱끄딱 하시더라고요. 조사원이 들어갔으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 들리네요. 그게 안 들린 게 거짓말이네. 들어가잖아. 맞아. 거기 이미 데이터가 내가 아버님 저 청각장애 있던 거짓말. 1번부터 아버님 청각장애 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께 팔 좀 올리세요. 못 올리세요. 그러니 자 조사원들도 고수예요. 어머 할아버지 머리에 뭐가 묻으셨 바로 아버님 오시는 거예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 못 걷는다. 화장실도 할머니가 도와줘야지 간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조사원이 그렇게 아버님이 많이 마르셨어. 움직이지 않으면 말라요. 근육이. 여기도 이제 빨갛고 빨갛까지 됐어요. 이렇게 뭔가 체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시간 넘게 줬어요. 질문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들 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라가서 잘 얘기할게요. 이런데 판정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 판정위원회. 그 사람들이 대전 같은 경우는 매월 말일에 올려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니까 이 직원이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루에 앉아서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차 대접하면서 등급 나오게 해달라 열심히 이제 조사원을 구워 삼고 있는데 아버님이 쑥 나와서 화장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거짓말. 그래서 우리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점수를 알려주시는 게 3급 바로 받기 위해 점수. 그러니까 3등급 조금 몇 점이 모자라는 3등급이에요. 왜냐면 아버님 청각장애에다가 그 다음에 치매 환자 제가 가서 진단 받았어요. 아버님 저기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를 인정하는 것이 가족도 힘든 거예요.
왜? 저희는 둘째입니다. 저는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 그런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반복적인 질문,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실례로. 그래서 치매 검사하게 되면 가족이 또 꼭 동반해야 돼요. 어머님이 놀라시는 게 뭐냐면 가끔씩 내가 가슴이 철렁철렁하대.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불을 막 켰네요. 막 켜시고 빨리 일어나서 밥하라 그런대요. 아버님 사고에는 그게 아침인 거예요. 근데 시계 보면 2시, 3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몇 시인데 밥을 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불을 어머니가 끄신대. 그럼 아버님 가만히 있다 또 와서 또 이제 불 켜시는 거예요. 아버님 사고는 지금 아침이니까 거기에 한번 꽂히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 방에 이렇게 기저귀가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기저귀 당신이 싼 거를 갑자기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던지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 기겁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저한테 받으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딸이면은 엄마 아버지 데리고 병원 가자라고 말 텐데 이게 며느리니까 말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들 누른 거죠. 정리 오빠 아버지랑 같이 병원 한번 가야니까 아무리 치매 아니면 말고 들어갔다가 아니면 말고 나오면 돼. 근데 검사 한번 해봐야겠는데 검사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전됐어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아내고 해서 구비서를 내서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아버님 워낙에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지가 다 돼요. 등급에 판정 받아도 귀하가 언제 검사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가 다 또 공지가 와요. 그래서 등급 판정위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가 나와요. 이제 등급을 받으면 나와요. 그럼 그 고지서 가지고 이용 계획서가 뭐냐면 그 지역 내에 당신이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다 다 또 알려줘요. 그걸 누가 하냐? 주민센터에서 보내줘요.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시설을 찾아가서 이용하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3등급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3등급. 이름, 성명, 요게 이제 인정번호예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 번 받았다가 계속 안 나오시는 않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받으시고. 이게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발급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등급 받으셨다가 떨어지신 경우도 있어요. 2등급 받았다가 1등급 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진 거죠. 아니면 3등급 받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등급은 한 번 받았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변동이 생깁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예.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요번에 등급 받았는데 아니야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되면 조사를 또 다시 나와요. 나와서 다시 신청 밟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왜 생겼느냐. 노령인구 많아지고 보호 대상자는 줄어들고 너무 부담액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나서서 대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시설 입소는 대부분 1등급 정도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무조건 1순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점심을 먹고요.